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제 수경 3공장에 있다 보니까 1, 2공장의 어떤 큰 개념, 큰 구멍을 정도하는데 그 디테일하게 이런 거는 또좀 본래 있는 근무하시는 분보다는 모를 수 있는데 대략적인 건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먼저 1시간은 1, 2공장 거, 그 다음에 또 1시간은 수경 3공장 거, 그래가지고 제품을 할 텐데 1공장은 지금 PTA 해가지고 PTA 공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PTA 공장이고 2공장은 PDH 공장이에요. 그죠? 그 2공장에 PDH하고 HP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PTA는 테프달린 애시드 제품만 이야기하는 거고, 퓨리파이터, 테프달린 애시드고, PDH는 그 프로판 디하이드로제네이션, 그러니까 프로판의 수소를 떼가지고 프로필렌을 만든다. 그 PDH가 프로필렌이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프로필렌이고, 그 다음에 HP는 그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해가지고 가산화수소. 그죠? 그러니까 이게 PDH 공장은 뭐였죠? 프로필렌을 만들려면 그 H2가 빠지 나오죠, 그죠? H2를 빼내고 이중결합을 하는 거거든. H2를 빼내면서 뭐 그걸 가지고 산소 결합시켜가지고 가산화수소를 만드는 공장이 PDH, HP 공장입니다. 그죠? 1공장은 그 PTA 하나만 만들고 2공장은 주 원료가 프로필렌이고 프로필렌 가지고 이제 공정 쪽에 나온 수소를 가지고 그 가산화수소를 만드는 그런 공장으로 이게 두 개의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경 3공장은 몇 개 있지? 아직도 몰라요. 5개. 그리고 그 보수대가 6개까지 있어요. 그 수경 3공장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많이 좀 제품으로 화합되는 게 많고 1, 2공장은 이 1공장 하나, PDH, HP 하나씩 해가지고 2개, NC 공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보면 시기거든요. 우리가 그 원유 정제에서 납사 쪽하고 나프타 납사 정제를 하고 정제는 경질류 쪽에는 이제 뭐 프로필렌이나 에틸렌이나 이렇게 뭐 나머지 프로필렌 쪽 나오는데 중질류 쪽에는 TTX를 해가지고 벤젠, 폴렌, 잘렌 그죠? 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경질류 쪽에는 프로필렌이 오히려 이게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LPG 프로판에서 이게 수소를 빼가지고 프로필렌 만든 이 공정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 공장이에요. 이 공장. 그리고 이 공장은 프로필렌을 제품을 만들고 이 프로필렌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게 우리 3공장, AM 공장. 프로필렌하고 암모니아하고 산소하고 결합시키는 게 3공장의 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2공장의 프로필렌 전량 다 3공장으로 보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원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2공장은 주 고객이 이제 수경 3공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 3공장은 요걸 이제 프로필렌 이용을 해서 이제 아크릴 파이버, 그러니까 AN이라는 게 이제 아크릴로 니트릴을 해가지고 AN 공장 만드는데 이 AN 공장의 어떤 그 제품은 어떻게 돼? 요 아크릴 섬유 쪽 원료, 그 다음에 연계수 수지,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게 제품 또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유화학의 체계는 전반적으로 이 짝짝 이게 뭐 분포가 되어 있지만 그걸 원료로 해서 또 만들고 또 그걸 또 원료로 해서 만들고 이런 계열로 이렇게 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공장은 3공장은 이런 형태로 가는 거고, 그래서 1공장은 BTX 해가지고 여기 이제 벤젠톨린 잘렌인데 잘렌 쪽을 이용을 해서 텍스 파라잘렌 잘렌 쪽에도 올소가 있고 메타파라가 있죠, 그죠? 그 벤젠거리에 시스리가 이게 대칭으로 있느냐 옆으로 있는 거 따라가지고 있는데 여기 파라잘렌, 그죠? 대칭이 되겠고 파라잘렌을 원료로 해서 BTA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장은 BTA 공장은 별도 이렇게 파라잘렌을 원료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2공장, 3공장은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 그럼 2공장이 트러블 생기면 3공장이 문제 생기겠죠. 그래서 수입을 할 수 있는 루트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2공장에 쓰는 거를 다 원료로 해서 3공장 가동을 한다. 1공장을 보면 1공장 거는 그 초기에는 연산 25만 톤이에요.
25만 톤이 됐는데 이걸 점설 해가지고 지금 2007년도 기준에서 100만 톤까지 100만 톤까지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라이센스는 이탈리아 쪽에 테크리몬트라는 그 기술 도입을 했고 그리고 동영상 보면 이 동영상에 하나 석유여서 이게 스라이드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생산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태양살이 200만 톤이면 그래도 조금 좀 차지하는 비중이 있겠죠. 근데 지대가 여러분도 알지 모르지만 되게 취향이 안 좋죠. 그렇죠? 중국의 저가라든지 물량이라든지 공세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100%라기보다 80%이 정도로 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용량을 보면 뭐 하나 석유, 구성이 이게 다 이제 부산 쪽에 있는 그런 부분. 서로 이게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경쟁업체들이 많으니까 좀 어떤 그 경쟁이 어떤 그 이제 좀 치열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경쟁업체의 어떤 역량이라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료는 이제 파라잘레는 이제 SK 쪽 이게 원유 가지고 이제 정지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한 단계 업된 그런 공장 그러니까 그 SK라든지 SO일이라든지 이런 데 이걸 다 수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수입 받아지면 이거 복합이라는 데서 구두가 있어가지고 이때 저장된 거가 있어요. 거기서 보관하고 거기서 이송을 해서 지하병을 통해서 보고를 한다. 판매처는 이게 내수 쪽이 보면 이제 뭐 LG라든지 고런 뭐 도레이 이런 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은 이제 외국으로도 특히나 있는 데가 그리고 이게 이제 자료성경은 뭐죠? 대한화산 이쪽 대한화산 쪽에서도 디테일가 원료가 되니까 그걸 기준해서 이렇게 제품을 원료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능력을 보면 지금 우리가 그때는 93년도 11월에 이제 그 기술 제휴를 맺어가지고 기공식은 이제 94년도 하고 그리고 95년도 7월에 이제 준공식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9년도 4월에서 이제 연산 자꾸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증설하면서 증산 사업을 이제 나중에 2007년도에는 100만 톤까지 한다. 이 중간중간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생산을 많이 하고 해서 이게 발열이 되기 때문에 스팀 발생이 많겠죠. 그죠? 스팀 발생이 많다면 기본적으로 공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조원가라든지 이런 걸 좀 절감하려고 하면 유틸리티를 많이 좀 활용하고 제대로 이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공장에서 어떤 산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게 제품이 제값을 못 받으면 당연히 이제 부수적인 그런 원료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10년도 마찬가지로 이 스팀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그 스팀을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조금 더 신경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팀 필요 1, 2공장에 이제 2공장도 옆에 있기 때문에 1공장하고의 그 관계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스팀을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게 있는데 3공장도 이제 공장은 어쨌든 이게 반응기가 발열을 하게 되면 이게 냉각하면서 이제 스팀이 나오겠죠. 열받으니까 이게 3공장도 스팀이 나오니까 이제 3공장 같은 경우도 막 200톤 플로드가 300톤 가까이 스팀이 나와요. 그러면 그 스팀 가지고 이게 제조 공정에 있어 가지고는 연원이 되겠죠. 스팀 가지고 끓이고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거는 이제 다 추락, 판매, 그죠? 그리고 고압 스팀 같은 거는 고압을 스팀으로 터빈 돌려가지고 전기도 발생을 하고, 전기도 아끼는 거고, 전기 발생을 가지고 전기도 아끼면서 저압이 되면 그걸 이제 판매를 하고, 그죠? 그래서 상온장도 요 하선에 옆에 있지만은 저희가 지금은 한 50톤 정도로 하선에 스팀을 줘요. 그죠? 스팀 주고, 물론 단가는 다른 시중보다 더 싸게 하겠지. 해가지고. 이제 단가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 하선하고 이제 유틸리티 교류는 계속 있고 여기도 일동량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 판매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제조업가에 대한 이제 절감하는 부분 이런 걸 좀 신경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매치도는 일동량 가보셨겠죠? 가보시면 이제 전문이 있으면 매치도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땅은 이게 4만 1,000배가 되게 넓어요. 이게 사무장
성적은 좀 얼마 안 했는데 그 자체로는 되게 땅이 넓어가지고 이게 뭔가 수채 에리아 이런 부분도 많을 거고 그래서 수처리장도 되게 크고 그죠? 그리고 수처리 부분 그다음에 이게 이쪽에 이제 메인 공정이 이쪽이죠. 그 저장소로 그래서 사실 공장이 이렇게 된다 보시면 그리고 사인속으로 이렇게 되고 이게 저장소에 CTA 저장소고 PTA 저장소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기가 있고 CTA 저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게 알고 있죠. 이게 PTA는 그 PTA가 이제 정화된 퓨파이드 테르플랄릭 애시드 해가지고 이제 테르플탈산을 이제 원료가 되는 그게 이제 제품이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은 파라다일레날 뭐든지 이게 합반응에는 이게 촉매가 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뭐 촉매에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촉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공장도 마찬가지고 상호도 마찬가지고 일공장도 이 코발트만과 그런 게 촉매하에서 공기하고 상하반응해서 그 분말을 그 흰색 분말에 전달을 띄게 됩니다. 이게 반응을 해가지고 보면 이 일공장은 이게 액체가 반응하면 이게 우리 밀가루 있잖아요, 그죠? 밀가루 이게 다들 지금 이게 음결이 돼요, 음결이 되면서 이게 그 입자가 생기고 입자가 생기는 게 이제 제품이 되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뽑아내가지고 물하고 분리하면 축축한 이게 밀가루가 그냥 죽이겠지, 그지? 죽 같은 게 건조시키고 이제 물 성분을 빼낸 걸 다시 어떻게 그 드라이 시키고 이러면서 제품이 되는 게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죽 같은 걸 이제 슬러리라고 하는데 슬러리를 이제 좀 뽑아내가지고 그걸 건조시키고 물기를 쫙 빼고 나오면 이런 분말이 나온다 이렇게 보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밀가루 공장에 이렇게 그 액체를 이제 슬러리 만들어서 그걸 뽑아내가지고 건조하고 물 빼내고 하는 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상공장도 마찬가지. 상공장도 NaCN 공장, NaCN 지금 나오는 NaCN 공장하고 그다음 유황 비료를 만들고 그 비료도 다 있는 형태. 그게 공정이 있을 때 이게 반응을 시키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뽑아내가지고 드라이 시키고 그죠? 드라이 시키고 탈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공정이 이제 이런 슬러리 공장이에요. PTA도 덩치는 큰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슬러리에서 이렇게 밀가루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보는 거죠. 이런 모양의 이제 그 최종 제품이 나오는 이 공장은 이제 통백으로 이렇게 제품을 담기도 하고 아예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별도로 이렇게 벌크 형태로 해서 제품을 해서 이 부분은 웬만하면 다 야마선 갈 때도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그래가지고 지금 땡겨가지고 이제 제품을 이제 출하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 보면 일공장은 이제 그 공정이 CTA 공정이라는 게 있고 이제 PTA라는 게 있습니다. CTA는 이게 이 크루드라는 게 이제 농도가 낮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또 크루드 NA라고 하지만 이게 아직 정제가 덜 돼. 그래서 농도가 낮아. 그걸 공정을 이제 크루드 공정이라는데 크루드 에르프탈 애시드로 PTA는 뭐겠어요? 뒤쪽에 쓰면서 이제 퓨리파이드 더 고농을 만드는 것. 그래서 퓨리파이드 에르프탈 애시드 불공정. 그래서 CTA는 반응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만들고 그걸 나중에 PTA 공정 가가지고 고농도로 정제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파라자일렌지 면적거리의 시설이 양쪽으로 보이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산소하고 반응시켜서 카르보실 COH를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테르프탈 애시드. 이게 산화공정이 되겠죠. 산소 집어넣어가지고 반응시켜서 나온다 이런 거죠. 이 공정은 대략적으로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혼합이 있고 이제 반응기가 있고 결정하고 반응이 됐으면 이제 델타 애시드가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결정화한다. 결정화하면 이걸 갖다가 진공해서 물을 땡겨내고 그죠? 물 땡겨내가지고 막 뽑아지면 어떻게 돼? 건조를 하고 그럼 수분 나가겠죠. 수분하면 어느 정도의 CTA가 나오면서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은 지금 파라자일렌하고 파라자일렌은 그냥 두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초산을 용해를 시켜요.
초산으로. 초산은 원료가 아니고 일단은 그 이제 용해제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초산을 넣은 그 파라다일렌을 집어넣어서 그 원료를 혼합을 하고, 혼합하면 믹싱을 하는 일이 하겠죠. 그죠? 혼합하고, 혼합한 거를 그 이제 반응기에다 산소를 집어넣어야겠죠. 산소 집어넣는 거는 일반 그냥 에어만 넣는 게 아니고 이걸 압력이 어느 정도 좀 고압의 압력을 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질소 대기의 질소 부분을 좀 그걸 하고 CO2죠. CO 부분을 제거하고 요걸 컴프레서 돌려가지고 산소 에어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산소하고 어느 정도 1차적인 반응이 되겠죠. 그 반응이 되면 CT하고 용매하고 이렇게 총매를 그 추진해서 이렇게 나오고 요 네 개의 이렇게 결정을 통해서 이제 결정화되는 거예요. 결정화되면 요 이제 진공유화기를 거치면 진공유화기를 한다는 건 물을 빼낸다는 얘기죠. 그죠? 진공을 걸어서 여과를 시키는 겁니다. 불순물이나 이런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다시 리턴이 되고, 그죠? 이런 형태가고, 여기서 반응된 거는 이제 반려가 아닌 거예요. 여기 음식 나오겠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스팀이 나오면 이 고온으로 터빈 돌리고, 이게 열이 있으니까 이 터빈 돌리고, 이 터빈 가지고 뭐, 그 압력에 맞게끔 엠브레를 해가지고 모다 베이파 리컴프레서 그러니까 이 요 압력이 나오는 걸 갖다가 조금 더 조절해서 뭐 13kg, 8kg 이렇게 만들어 조금 더 압력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 업체에서 원하는 압력으로 요 근데 엠브레를 통해서 이 압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스팀이 나오는 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스팀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8kg, 13kg, 5kg 이렇게 나오고 이 공장 같은 이 공장에도 이제 스팀을 주거든. 그래서 이건 4kg로 냈다 해가지고 이 공장에 주는 식이에요. 시대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진공해가지고 물 빼내고 이제 케이크 나오면 이제 건조기 이런 이제 스팀을 하는데 이걸 쭉 줘가지고 이제 데이터 물 뽑아내고 다시 여기서 저장료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CTA가 지향되면 이제 PTA로 하는데 PTA 쪽에서는 뭐가 돼? 이제 농도를 자꾸 높이는 거야. 높여가지고 이쪽으로 하게 되는. 이 농도를 높인다는 거는 반응반을 통해가지고 CTA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불순물이 있겠죠, 그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기인데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CTA에 이제 저전도가 있으면 이 원압조에서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하는 반응기가 있겠죠. 하는 반응기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예열을 하고 예열을 하고 여기서 불순물이 있는 걸 갖다가 뭐 수소를 넣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다시 폴리에시드라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반응기에서 반응을 하고 반응이 되면 다시 결정도로 하고 그리고 결정에서 다시 도시분리기 통하고 짤수기 하는 거예요. 도시분리기에서 다시 이제 그 여과기 통하고 그리고 이 여과기 건조기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건조를 시키고 그 이제 수분 같은 것 다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건조기를 통해서 이제 완제품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는 보온을 이제 여과를 하기 위해서 좀 보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히터를 통해 가지고 이 적정한 온도를 맞게끔 열을 공급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예외를 해서 용이하고 다시 가능한 그런 형태로 왔다. 이게 CTA도 반응시키고 결정화하고 건조하고 PTA도 하는 공정 통하고 요 하는 공정 이걸 내가지고 하는 공정 통하고 결정하고 예고하고 건조시키고 이런 형태가 이게 설계 형태 갖다가 자꾸 이렇게 공간 형태를 만드는 그런 공정이다. 하도 이게 이제 덩치가 100만 톤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용이할 때도 보면 용이 근데 자율적으로 안 되니까 이런 믹스가 있었다는 거죠. 믹스의 큰 거는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좀 많겠죠. 이게 덩치가 클수록 뭐든지 위험의 요소 그러니까 뭔가 에러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많다. 이 공장은 이래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지금 이 공장은 24년도에 이게 스타트했고
누구냐면 95년도. 95년도 이제 1월달 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젝트 구성해서 요거 이제 그 미국의 요키라는 기술 도입을 해서 요키국 그 이제 케미칼 회사예요. 거기서 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프로필렌 기공하고 등록해서 97년 4월달이죠. 4월달에 생산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프로필렌 공장도 상공장도 이게 좀 비슷해요. 같이 이렇게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95년도 상공장 마찬가지 95년도 하고 그 97년도 4월달에 프로필렌 받으니까 우리도 상공장도 그걸 받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스타트를 했다는 게 보시면. 그 생산은 97년 4월부터 했고, 그리고 가산수소, 추가적으로 이제 제품 있는 가산수소는 이제 10년도, 이건 좀 시간이 지났던 거죠. 10년도에 사업계획을 진행을 해서 이제 그 에카라는 기술들, 에카사에서 기술들을 해서 이 토목공사 착공을 했고, 그러고 스타트를 해서 이거는 12년도 4월 달에 한번 이제 딱 실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공장도 이제 성공장만큼 역사는 그 동일한 시대에 그 업무를 진행했고, 제품은 프로필렌, 나중에 12년도에는 가사수소, 그래서 두 개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대우는 이렇습니다. 뭐 프로필렌하고 PDH 프로필렌하고 이제 가사수소 이게 주원료, 그다음에 부원료, 그다음에 뭐 촉매 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생산 제품은 다르게 부산물은 이제 프로필렌 떼내니까 수소가 남는 거 이걸 가지고 활용할 때 어떻게 하냐 싶어 가지고 한 개는 가산수소가 되겠죠. 그 생산 연령은 30만 도, 여기 고수도 있고 한 7만 도까지 되겠죠. 그리고 이게 그 제조 판매 용도는 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 가지고 폴리프로필렌 만들고 그럼 우리 쪽에 이렇게 전략을 해주고. 그 가산수소는 우리 많이 아시다시피 그 락사라든지 그 표백제 있죠. 그런 데 좀 쓰인다.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좋고 하면 이제 반도체는 이렇게 쓰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그만큼의 그 고퀄리티의 그 품질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부적으로 정제 시스템들을 넣어가지고 농도를 자꾸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장 배우는 뭐 이렇게 보시면 이런 프로젝트라는 게 HP 프로젝트 이런 게 있고 다 여기 다 보시면. 그 PDH의 주요 설비 좀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반응이 있고 그 아니시라고 이렇게 블런드 컴프레서가 있고 콜드박스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컴프레서는 멀티가스 컴프레서 이게 압축기가 있다는 거죠. 압축기가 있고 가스에 있고 토탈 가스가 있고 이 프로파나이저는 그 D라는 걸 없앤단 말이에요. 프로판을 없앤다는 거예요. 프로판하고 프로필렌하고 분리를 한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산화수소의 그 분리할 방법은 뭐죠? 그런 차이예요, 그죠? 그런 차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사이드 쪽에서 거기에 배파되는 걸 빼내는 게 이제 그 칼라의 어떤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올리고 그런 식으로 빼내는. 프로파나이즈고 이건 에탄도 마찬가지로 빼냅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칼럼으로 들어가서 이게 34단, 50단 이런 식으로. 그래요. 뭐든지 이게 AN 공격도 마찬가지지만 그 유기물에 대한 거는 유기물 자체에 혼합은 되지만 어떻게 끓는 점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탕에서 끓여가지고 칼람 쪽에서 이제 리퀴드하고 열도를 시키면서 칼람의 고유의 온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리퀴드는 그 배파 그 높이에서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배파 빠지는 데는 그 지점에서 이렇게 사이드를 빼내는 거예요. 그 온도에 맞게끔 빼내는 게 분배 정도를 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상공장에도 큰 활동된 데는 110단짜리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다 이제 79단에서는 아세토가 나오고 그 상부에서는 AN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맞게끔 온도와 압력 운전을 잘 해야
분별 정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정확한 건 검증 조건이 큰 이게 제품의 형태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TH는 마찬가지로 이 프로판이 그러니까 단위 결합이죠. 그 프로판을 갖다가 뭐 두 개를 떼가지고 이게 이중결합 시키고 프로펜을 만들면서 수소를 떼낸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 정말 통해서 그죠? 통해서 과합시키고 반응시켜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 그런 품종입니다. 나머지 이제 프로판이 있으면 이런 부산물이 있겠죠. 부산물들도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프로필렌이 지금 그 농도를 맞추게끔 이렇게 생산을 할 수는 있어요. 거의 96%, 뭐 지금 96%고, 94%고, 96%하고 뭐 99%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94% 이렇게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나머지 6%는 이제 일반 탄화가스, 프로판이 제일 많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프로판은 이제 상공장에서 오거든. 오면 상공장은 프로필렌이 이제 진료하기 때문에 프로판은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반응 가스 이런 거는 들어가 보일러 쪽에 이제 소각을 하는데 그런 프로판이나 이렇게 탄화수소는 어떻게 돼? 연료가 돼요. 이렇게 퓨얼의 어떤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94% 운전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6%는 프로판을 통해 가지고 보일러에 연료를 조금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94%도 되고 96%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농도에 맞게끔 운전을 하고 있다. TDH는 전체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프로판은 사야 되겠죠. SK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사오면 이걸 받은 거를 총매, 매끈하고 총매를 통해서 온도를 얼마나 가려야 돼요. 650도. 그러면 프로필렌하고 이게 부산물이 수소가 이렇게 전화있거든요. 총매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수소 떼내고 프로필렌이 만들어질 그런 형태가 프로필렌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이쪽에는 정제 공정이 되겠지. 프로필렌 농도를 높게. 그러면 에탄이라든지 아까 프로판 이런 게 잔량이 있었으니까 그걸 분리해서 더운 걸 만드는 게 정제 공정.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프로판이 있으면 이 원료를 이제 정치를 하고 정치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는 중금속이라는 게 잔잔한 이렇게 부분 금속 성분이라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정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 마이너스 냉열 생산을 해요. 많은 분이 공정의 이제 중간 부분인데 이걸 이제 저온으로 분리할 수 있게끔 폴드가스 통하고 이 통한 거는 다시 반응기를 통해서 반응기 수소 반응해서 그렇게 생산하고 요거는 이 수소의 가스는 반응 가스는 REC를 해가지고 반응기 쪽에 컴프레서 해가지고 이 적절하게 압력을 또 가해줘야 나중에 저쪽에 분리되는 게 또 그 어떤 디자인의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걸 감축을 하고 압축을 해서 이걸 이제 전공에 다시 보내고 정제를 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요. 여기서는 분리되면서 수소 분리되면 수소 공정 수소 분리하면서 그걸 가상 수소 쪽으로 가는 그런 공정을 하는 거죠. 크게 틀은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TDH 전체 공정은 이제 반응이 보면 이제 우리 원료의 프로판에서 고와 모험과 결합에 조건해서 탈수소 시키고, 그죠? 디하이드로제네시아, 여기 TDH, 프로판 디하이드로제네, 수소 시켜서 프로판을 만든다, 프로필렌을 만든다. 연료는 이 정도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어느 정도로 만들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이 선택한 이 정도가 된다. 흡입 반응. 흡입 반응이면 이거 어떻게 자꾸 열을 뭔가 줘야 되겠죠. 저온 주면서 해요. 이거는 발열이 아니고 전혀 죽으면서 이게 수소 탈수소를 시키는 그런. 그래서 그 반응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반응식은 여기서는 프로판에서 열을 줘가지고 매끈을 통한 총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중결합하고 수소를 내냈다, 탈수소를 했다.
이게 공정의 결합도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프로판 볼 때도 있고 이게 여각이 통하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프로파나이즈 프로판을 한 번 없애고 여기서 좋은 폴더박스 통해서 여기에 이제 그 컴바인드 축이 깼는데 이쪽으로 해서 반응기 하고 반응기에서 나온 거는 다시 RC 통해서 적절하게 불순물을 없애서 폴더박스 통해서 여기에 이제 이제 반응기 쪽 있는데 이 반응기에서도 이제 그 단호를 에탄을 분리하고 프로판하고 프로필렌하고 분리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반응기 폴더박스 프로판하고 이제 그 트리가스 베이 가이드밴드 이래가지고 이 부분은 두 개를 설명하면 세 개 부분을 설명하면 여기 피드는 이제 금속성 혹시 이게 기물질 같은 거죠. 질소나 저기 성분을 이제 증명하는 게 이제 피드 가이드밴드 아까 이제 총매층이 되죠. 총매가 아니고 이제 가닥 잡아주고 충전물이 해가지고 그걸 잡아주는 게 FGBD 해가지고 피드 가이드밴드. 이거는 금속 성분에 이제 이런 물질을 이제 성분을 떨어뜨리고 악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분을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걸 안 잡아주면 이제 염이라든지 밀병 이런 데서 이제 침착이 됩니다. 효율이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이 앞쪽에서 이제 시기 쪽에서 이제 충전소에서 그랬다가 CL이라는 이런 부분을 빼주면 중간적으로 빼주면 그런 협착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프레시피드 드라이어 해가지고 이거는 드라이어 이제 수분을 일단 한 번 더 빼주는 거예요. 수분도 나중에 뒤에 가서는 또 반응이 그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빼주는 게 그 프레시피드 드라이어인데 이 부분은 총에서는 정화시키고 이제 가량의 수분은 이제 이런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앞쪽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수분을 제거한다. 그리고 수분 있으면 그래봐서 아까 145도까지 마이너스 145도가 뜨면 그 결빙이나 이런 문제가 있겠죠. 앞쪽에서 한 번 더 수분을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프로파나이저는 프로판을 한 번 더 이게 분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피드된 이제 그 10호 이상 이게 들어가는 물질인데, 이거는 그 피드당 그죠? 피드당이 17, 18 사이고 그 총단수는 33단인데 이 폴더박스를 가기 전에 이 지금 그 나머지 부상은 이런 걸 다 분리해서 빼내고 다시 폴더박스 가기 여기까지는 여기 됐고, 그러면 이 폴더박스 가서 이렇게 반응이 언제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는 거는 뭐야? 이렇게 빼내는 거지. 그 H를 빼내면서 이게 흡입 반응이 됐으니까 요거는 히타, 하이 히타를 찍어가지고 열을 계속 주고 이 반응기에서 이제 수소를 빼내는 거예요. 이거는 반응기에서는 그 탈수소 반응으로 이제 프로판을 프로필을 반응을 시키는 설비고, 그리고 이 반응기에서는 직렬로 매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총매를 통해서 이 온도 600도 넘게 운전하고 저압의 어떤 조건에서 운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 반응에 따라서 운전 변수가 있겠죠. 이 변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운전을 이제 그 조건을 조율하고, 그리고 반응기 문제 구조로 세대에서 접속에서 프로펠러를 반응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을 하려고 하면 흡혈이기 때문에 열을 줘야 되겠죠. 열을 주는 게 히터라 해가지고 이거는 소모 연료가 충이 붙습니다. 650도가 되게끔 자동으로 연료가 들어가면서 650도를 만들어주겠죠. 그 히터가 가는 게 하이 히터의 어떤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젝터 조건을 이제 650도, 600도까지 조절하는 거고, HC LP가 컴파일러 피드를 제시하는데, 이거는 연안의 어떤 한 번 더 예를 해주는 그런 열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르면 이제 반응된 가스는 RC를 통해서 이 RC에서 적절하게 이제 압력을 가압을 주고, 가압을 준 거는 실티트레가 CL을 이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드라이어의 수분을 잡아주고, 형태로 해서 다시 폴더박스에서 이제 칼럼으로 해서 전개를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RC는 반응기에서 나오는 이플런트 가스에 나오는 가스를 압력을 11개까지 올려준다. 압력 목적은 분리를 하기 위한 목적, 에너지 상승하는 목적이고,
컴프레서는 일단에서 몇 가지 이 압력을 CVT까지 올려주면 좋습니다. REC의 어떤 형태는 이게 되게 큰 컴프레서거든요. 메인 그 가스를 갖다 컴프레싱하기 때문에 상당히 크겠죠. 그죠? 뭔가 이게 이제 뭐 하계의 위험이라든지 또는 이게 뭐 누출이라든지 이래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가재 위험이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탄화수소의 공정은 수소는 더더욱 이게 그 가연성이잖아요. 그죠? 가연성 때문에 이게 눈에도 안 보인대요. 그래서 불타는 게. 그러니까 종이를 갖다 대봐야 불이 붙어야 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필요물도 되게 이제 몇 번을 그냥 한국 과거에는 그런 이제 화재의 위험도 있었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밤 되면 약간 이게 반짝으로 이게 있는 거야. 이게 나오면서 이 불이 붙는 거죠. 그거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밤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약간 이게 바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거 새 나온다 이런 게 있지. 되게 위험하지.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가스의 어떤 공장에서는 되게 지금 클린해요. 깨끗하고 뭐 어디 뭐 막히는 거 없고. 그런데 그 이제 탄화수소 공정을 지난 아까 우리가 원료받는 상공장은 이게 기체를 갖다가 액체로 만드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게 반응을 하면서 이게 부산물이 많아요. 쌀생이면 폴리머라든지 이게 좀 지저분한 하려면 이제 뭐가 막힌다든지 이런 게 많아요. 이 공장이 제일 깨끗한 그림이고 1공장도 이게 뭐 아까 얘기했던 슬러지 생산되면 이게 밀가루 공정이 하듯이 있기 때문에 뭐가 막히고 있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것도 클리닝을 하는 그런 공정이 필요해요. 3공장도 마찬가지로 3공장도 여기에 보면 그 부산물에 이제 정산이 있기 때문에 정산에 대한 폴리머 형성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정수를 뭐 1.5년에 한 번씩 하긴 하는데 한 7, 8개월에 한량을 하나 청소를 해야 돼요. 얼마 전에도 했듯이 정부까지 했듯이 그렇게 이게 뭔가 그 메인 공정에 있어가지고는 그 납사에 브레이킹 있는 그 메인 탄화수소 공정에서는 그 속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공정 트러블을 이기는 게 조금 요소가 많다. 그래서 이 CL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RED 해가지고 이거는 드라이, 수분을 빼내는 수분이나 탄화수소까지 빼내는 공정, RED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됐고요. 그런데 나중에 뒤쪽에는 뭐 이제 다른 게 많은 게 있고 에탄하고 프로필렌하고 프로판하고 분리하는 그런 공정이 있죠. 필터박스는 이런 걸 레더시키는 그런 부분을 보고 그리고 이게 SHT 반응이라는 게 부산물에 이게 있는 부반되는 게 수소를 추가해가지고 프로필렌 전환하는 게 있어요. 오히려 수소를 추가해서 이게 수소를 전환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에탄을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에탄을 스테리컬 해가지고 50단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레티파이드 해가지고 이제 그걸 오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을 통해서 이 반응된 가스가 필요돼서 분리를 한다는 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필 스테리컬은 프로판하고 프로필렌하고 정지하는 거 한 번 더. 그래서 가장 고농도의 프로필을 만들기 위한 이제 스테리컬을 한번 분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정이 된다고 보시면 HP는 가산수소는 이렇게 보면 이제 공정이 있어요. 수소를 이제 타워에 있어가지고 수소화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산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수소와 산소를 합치는 게 좋죠. 그리고 추출해내는 거. 그 다음에 디스틸레이션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성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에서 장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정은 HP는 그 프로필에서 나온 수소를 봤습니다. 하다가 이것도 이제 총별을 이용하겠죠. 바로지금 총별을 이용해서 이 워킹 솔루션이라는 그 액체가 있어요. 용액체. 이걸 통해서 이게 이제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게 이제 수소하고 결합한 후에 이걸 이제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가산수소 만들고 가산수소를 이제 추출하겠죠. 추출하면 다시 이 워킹 솔루션 본래의 형태로 가고. 그래서 워킹 솔루션은 수소에 붙었다가 다시 그 붙은 거를 산소로 결합해서 가산수소면 더 빼내고 지금 또 다시 원리지고 이런 형태. 여기 있죠, 그죠? 이게
그 이제 하이드로리스 해가지고 수소를 넣어가지고 이게 도끼 솔루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되는 도끼 솔 있으면 이게 산소 수소가 붙어버려요. 수소 붙고 요걸 도끼 솔루션 있는 걸 같이 섞여 있는 걸 산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EAQ라는 건 이게 본래 이제 도끼 솔루션 이게 뻘도 분리하고 요거는 다시 가산수소를 추출하고 비닐 형태로 추출하고 이거는 이제 도끼 솔루션을 추출해버리니까 욕실에 따로 있는 별도로 이제 지원 형태로 가능하고 그걸 이제 드라이해서 이제 수소화해가지고 만든다. 정제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튜브를 추출하면 일단 나머지 이제 반응이 안 되는 물이라고 하는 건 없겠죠, 그렇죠? 이런 걸 분리해서 정제를 해서 50에 70% 수태의 가상수소를 만든다. 이 EAQ라는 거는 이제 도끼 솔루션 안에 있는 물질의 형태고 수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형태되고 그죠? 그리고 산소를 넣어가지고 가산수 형태 되면 이걸 빼내면서 다시 도끼 솔루션의 지자리로 가고 이런 도끼 솔루션의 그 어떤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 도끼 솔루션은 액체입니다. 액체에 어떤 그 투입을 하면 여기서 이제 수소화하고 수소 첨가 반응하고 수소 첨가하게 다시 산소를 넣고 산소를 넣으면 가산수소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걸 이제 추출하면 그걸 다시 정리를 해주고 도농도 만들고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이게 그리고 추출하게 되면 도끼 솔루션 다시 지자리로 가고 그러면 다시 이것도 이용하고 이렇게 도끼 솔루션 이거는 뺑뺑 도는 거겠죠. 그런 형태로 간다. 이게 솔루션의 원료가 아니고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수소를 묻혀주고 수소 분들 그걸 통해서 다시 산소를 묻혀주면 그 H2O, O2를 빼내고 도끼 솔루션 다시 나와가지고 재활용하고 하는 형태로. 그래서 여기 보면 하이드로제네이션 수소를 첨가해가지고 촉매가 하나는 촉매인데 촉매에서 우리 솔루션에 EAQ 그죠? 안트라크틴에 이걸 수소를 첨가해서 EAHQ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EAHQ하고 뭐 다시 산소를 집어요. 산소를 넣어가지고 산소를 넣으면 EAH하고 이제 산소 반응해서 HP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되면 EAQ는 다시 지자리로 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출해서 산화 반응을 해서 가산수소를 추출하고 추출한 거는 다시 이제 농도가 높은 초순도 댐이죠. 댐을 이용해가지고 축출시키게 해가지고 물을 내가지고 물하고 가산수소가 잘 통하죠, 그죠? 물 넣어가지고 그걸 빼는 거죠. 그걸 빼가지고 추출한다. 그래서 추출한 거는 다시 그걸 이제 그 고농도에 만들어야 되겠죠. 농축분을 통해서 추출해서 35% 이상의 생산해가지고 조절된다. 그래서 한 번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더 이제 드라이 시켜가지고 가산수소 축대 도끼 솔루션은 추출 과정에 수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도끼 솔루션 자체를 이제 드라이 시켜가지고 다시 용제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드라이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재생을 하고 그다음에 한번 재생하는 부분은 이렇게 재생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제본을 통해 가지고 농도가 맞게끔 가산수소를 농도를 맞게끔 이렇게 제조를 한다. 여기는 화면 형태가 이렇게 보죠. 직접 계약권을 어떻게 부른다. 이게 되게 자그마해요. 농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가산수소의 문제가 있다. 일단 1, 2 공정들은 그런 정도 이야기했고요. 이게 여기서 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료는 계속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아 이런 제품이 있고 이렇게 이용이 된다 아,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뭐 여러분들 학식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감안되면서 확인 안 되는 거죠. 여기 대한항선 있어요. 대한항선 관련 받은 친구가 없나 볼래? 이분 나왔어. 어? 이분 내보내 나왔어. 오늘 안 왔다고? 아 그래 누구예요? 예비고 왔어.
원이고는 며칠 동안 가는 거 아니야? 3일? 동차원 4일. 여기 니도 몇, 4일 가잖아. 네, 4일. 상무장에 일이 있는데, 정사에 원래 좀 이게 정비할 게 있는데, 저 친구 갖고 온 거야. 아니, 뭔가 이게, 승유하가 이게 뭔가 정비해서 가지고 뭔가 개방하고 이럴 때, 그걸 구경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이게 정수도 1.5년, 뭐, 2년은 아니지만 1.5년 하지만, 뭔가 이 개방해가지고 확인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저기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공정마다 다 있겠지만은, 나이로에 뭐가 다 있겠지만, 뭔가 이게 설비를 한번 구경하고 이런 게, 육안으로 한번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배워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파일럿만 해보고 이런 거 중요하지.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원리나 원칙 이런 것보다는 어떤 경험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특히 이게 원사 15번에 강사적이고 10뽑고 이런 거는 그거는 기술이지. 이게 뭔가 이론이 있고 막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 이게 경험적인 기술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노멀하게 돌아가는 공장에서 이게 배울 건 없어. 트러블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냥 이런 형태, 이런 걸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 나중에 기회가 되고 하면, 어쨌든 드러블의 그죠? 드러블의 조치가 어떤지. 다 보면, 부서마다 SOP 해가지고 있을 때, 그죠? 스타트 안 하는 게 중요하지만, 스탠다드 오퍼레이션이지만, 이머전시에 대한 그런 부분,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 거, 나중에는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포커스를 둬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수기하고 더더욱 그 순간에 그걸 놓쳐버리면 아예 그냥 돈이 죽어버립니다. 뭐 하선 암사 쪽에 어느 정도 있다면 이게 하는 타락을 조금 이렇게 하면서 요 부분하고 이게 더 부활을 더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수기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면 후속적으로 다 잘못되는 거고 상부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면 프로필렌 공정 어떻게 돼요? 안 팔리면 그걸 맞춰야 됩니다. 상공장, 이공장에 문제 생겨야 프로필렌 우리가 못 판다? 우리가 너를 맞추는지 사오든지 이런 게 형태가 이가 물리는 게 수기학 중에 당연히 되거든요. 1공장 죽어버리면 2공장에 스팀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그쪽에 이제 몰라, 돌리고 하겠지. 그런 게 있는데, 키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게 이게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항상 그러니까 트러블에 대한 부분. 우리 상공장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공장에 스팀을 선제해주지만은 이게 뭐 좀 아이러니하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상공장에 트러블이 생겼다 이러면 아선을 설정이 끊겨버려요. 그러면 여기 트러블이에요. 그게 얽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바르게 알지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메인 공정 하고 좀 숙지를 하고 지금 뭐 이제 얼마 됐지? 2개월 됐나? 37 배치받은 전세 한 달 됐다고? 그러니까 아직 뭐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중요하고 이게 뭐가 같다는 거는 언제는 그런 거는 감을 잡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 두 번째 월급 받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좋겠다 씨. 그리고 여러분들 어쨌든 그 부수에서 어떻게 적응하냐는 여러분들이 해야 해요. 그걸 물론 옆에서 뭐 멘토라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은 도움을 주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개척한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적응자인지 현장에 더더욱 이제는 현장분들하고 이렇게 많은 악유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근데 뭐 악유 생기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고 지시를 여러분이 현장 사람을 지시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죠? 뭘 알아야 지시라고 이해가 돼야 될까? 위에서 야 현장 가가지고 저기 좀 이야기 좀 해. 위에서 윗선에서 그래 그 이야기 들었다. 그걸 왜 하는지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이걸 좀 감을 잡아야 되는 게 앞으로의 생활을 하려면 그런 기술 잡아야 돼. 로봇가 아니잖아. 쉽게 돼가지고 이거 쉽게 해서 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을 감해내는 게 필요하다.
한 5분만 쉬고 우리 상무님 맞아. 실로 보면 CH도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품으로 부산물이 나오는 게 아세톤 니트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AN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로 해가지고 HCN이 나오는데 HCN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게 NaCN이고 그리고 AN의 공정에서 그 암모니아 암스라 해가지고 암모니아 설페이트 그걸 원료로 해서 만드는 게그 유황비료 이렇게 유황비료가 있고 그리고 이거 말고 황산도 만들어요. 황산은 몰턴 설터, 몰턴 항을 가지고 황산을 만들어요. 황산을 만들어서 그 황산은 여기다 다 써요. 여기서 AN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품은 제품으로 나오는데 이게 추가하고 이게 뭔가 어디 외부로 추가해서 판매하고 이런 게 없고 전량 다 AN에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AN에 부산물 나오는 거를 황산에서 원료를 쓰고 이게 황산 공정에서 나오는 황산을 다시 쓰고 AN하고 황산분이 이렇게 부합이 됩니다. 옛날에 그랬고 이게 이제 몰턴 가지고 황산 쓰고 황산을 원료되는 건 이렇게 여기서 아무나 설득들에 나오는 거는 요 이제 유황 비료 공정 가지고 이 비료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한 개 더 하면 이제 AN을 농도를 더 높게 해가지고 아주 조금 더 수지탑을 통해서 제품이 아유 부품을 더 적게 만드는 게 TGAN, 고순도 AN을 갖다 그래서 토탈 나오는 건 6개 있어요. 6개인데 지금 제품으로 나오는 거는 요거 4개하고 뭐 똑같은 AN이니까 5개. 항산은 제품을 안 넣지만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나오는 거는 AN하고 아세토, NaCN, 영분의 공분을 쓰는 거예요. AN은 수기학 공장을 보면 여기 이제 수기학 상무장 있고 이게 하산 쪽이고 그렇죠? 하산 쪽이고 이쪽이 앞쪽인가요? 이런 쪽인가? 여기서 이런 쪽이겠네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고 2000층 분지에 상무장이 이렇게 보고 있다. SK가 이렇게 있고. 이게 수기학 부산 공장이 되겠죠. 이거 동서석유라는 데 있죠. 동서석유에 똑같은 걸 우리가 만드는 게 있다. 대한민국에 두 군데 있어요. 유로하고 유럽. 그렇죠. 그래서 AN을 만드는 게 동서석유고, 동서석유는 지금 일본어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일본 넘어가서 아사히 케미칼로 넘어가지고 일본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이제 현장에 하는 건 항상 옛날에 동서석유였는데 이게 법인이 이제 아사히 케미칼로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AN을 만드는 공정은 이 두 군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상무장은 주소는 이렇고 평지는 지금 그냥 7,000평 아까 1공장이 6만 5천 평이었나? 그렇죠. 한 2배면 이게 되게 촘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00평에 공정은 아까 4개, 5개 된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게 보시면 중앙수 그렇고 제품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크릴로 인테리어랑 AN 고순도 해가지고 피지컬에 대해가지고 고순도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청화소다 그 다음에 유황비료 아세톤 인테리어에 있죠. 그 다음에 항산이 하나 더 있겠어요. 제품으로 나오는 거는 이게 5개 항산은 전량으로 사용을 하고 효과를 보면 이제 AN 같은 게 25만 톤 이렇게 풀필랜드 아까 30만 톤이었는데 원래는 25만 톤이었고 정설을 해서 이제 30만 톤 나오고 강원장도 마찬가지로 25만 톤에서 정설을 해가지고 30만 톤까지는 가능은 해요. 근데 지금 경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일단 풀로드를 안 돌리고 일부만 돌려서 한 20만 톤, 25만 톤 사이 정도 하고 있고 라이센스는 AN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솔루시아라 해가지고 몬산토거든요. 미국 라이센스 쓰고 있고 NaCN 같은 거는 일본에 심화해가지고 NaCN. 공법은 AN 같은 경우는 아모스테이션 해가지고 그 프로필렌을 암모니아하고 산소하고 합쳐가지고 3개죠. 3개 합쳐가지고 제품 만드는 게 AN의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있고 중국에서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2000
2010년도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만큼 증산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A 전제 설비해가지고 보순도 A는 여기 쪽 4만 톤을 추가 생산하고 있다. NAC는 이게 원래 총계획이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아니면 3천 톤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 비료하고 아세트 공정을 2010년도인가요? 그때 그 신설해가지고 돌리고 인력을 보면 우리 이제 95년도 시간에 미국을 가지고 이게 스타트한 게 이제 4월달 아까 풀플랜 공정과 똑같죠. 4월달에 이제 25만 톤 기준으로 A 가동됐고 NC에는 2만 톤 기준으로 가지고 제품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정산을 하는 거예요. 정제 시켜서 NC에 이제 4만 톤 A에 지금 NC에 또 4만 3천 톤 보시고 그리고 충매를 초기에 이제 미국의 솔루시아 충매를 하다가 이게 크게 좀 변경이 있었어요. 2004년도에 이제 MRC 해가지고 이제 일본 충매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초기에 이제 미국 충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폴리마라든지 안에 부반응 돼가지고 칼럼에 적체되는 이게 부산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이가 싶어가지고 다시 검토한 게 일본 충매. 아까 아사히가 있죠. 저거는 총무의 어떤 형태를 이제 일본 쪽에는 부산물 부반응이 이렇게 적으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검토해서 2004년도에 일본 총무를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2004년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2007년도 고순도 PGA 그 다음에 이게 기성산 주의 그리고 유한비료는 2009년도에 이제 가동했고 그 다음에 아세토 공동 2010년 그렇죠. 아세토 니트릴 공동 2010년 중간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제품을 관계 요구하고 요거 다 이렇게 보시고 고순도는 또 21대가 추가적으로 그 얘는 정사는 2009년도 올해 했는데 이거는 이제 225만 원 하다가 많은 게 이제 운영에 있는데 이제 그 산소가 필요하면 이 대기 중에 이제 공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으면 70% 넘게가 이제 질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순수 산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보안을 더 늘리게 순수 산소를 넣어서 거진 30만 원까지 운영되게끔 이렇게 정선을 개선을 했다. A는 지금 수직 계열가 이게 그 A 쪽에는 그 수직 계열이라는 게 이제 AN 기준을 보면 위에 쪽에 이제 제품으로 나오는 게 프로필렌 공장, PDH 공장을 접근받고 우리가 AN 설치 그걸 제조를 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아크릴 파이버 쪽에 제품으로 이런 형태로 수직 계열가 됐다. 그리고 AN에 나오는 이제 공정에 부산물이 있어요. 이게 HCN인데 HCN을 원료로 하는 게 NaCN이다. HCN 구성을 넣는 게 HCN 가지고 NaCN 구성을 넣는 AN이 트러블이 있으면 NaCN도 또는 내려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 형태로 짜여져 있다. 고순도에는 AN에 기본적으로 있는 그걸 갖다가 수지를 통해가지고 한번 불순물을 한번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N을 이제 고순도 AN은 아크릴 아마이드로 만드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용상하게 생각하는데 아크릴 아마이드용 AN을 만드는 게 이제 PGA 고순도 AN 설비를 설치해서 한 4만 톤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유한비료하고 항산화 AN 공장이 이제 일반화 설비를 전환해가지고 그 유한 공장이 암스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유한 비료를 통해서 제품을 하고 그리고 항산 공장은 용화 어떤 썰걸 통해 그 원료를 해가지고 항산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는 그 제조 능력을 좀 확보를 했다. 그리고 항산 나오는 건 다시 AN으로 쓸 수 있게끔 하게 됐다. 아세토 니트릴도 AN 이제 부산물이에요. AN 부생 그 물질 중에 아세토 니트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초기에는 이제 소각을 했거든. 소각을 해가지고 필요 없으니까 소각인데 이것도 제품으로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2011년도에 제품을 화해서 이걸 이제 판매를 하고. 아세토 니트릴은 이게 발생되는 게 얼마 없어요. 지금은 하루에 한 1톤? 하루에 1톤 정도로 생산하는 그런 형태고 많을 때는 2.5톤까지 있는데 로드가 낮으니까 하루에 1톤 되고 지금은 오늘 난 상태인데 영상 한
그 디자인상으로는 한 600톤 정도까지, 연산 600톤 정도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공장이, 상공장, 2,700평 정도 되고, 이게 화성이게 됐죠. 건너편을 보면 여기 정문이 있으면, 여기 이제 관리동이고, 여기 있고, 요, 이런 게 항상 공장, 그 다음에 내시경 공장, 이 파란 건 다 메인의 이제 메인 부지입니다. 여기 볼탱크가 있고, 비료 공장은 조그맣게 있고, 이 안에 보면 이제 촘촘하게 다, 이게 여유가 없이 모든 설비들이 다 촘촘하게 다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장 투어를 한번 해봤을 건데, 상공장에 오신 거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게 여분의 어떤 땅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없고, 그냥 촘촘하게 메인 도로 빼고는 다 그 장치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정말 조직원도 있습니다. 여기 뭐 생산팀 매니저님 있고, 이거는 이제 상무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쪽에 집어연고, 뭐는 형태도 있고, 저 친구도 둘이는 영웅이는 예 생산이 있고, 정정이는 매니저의 생산팀 두 개니까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공장은 이게 1공장이 하나, 2공장이 두 개, 이거보다 오히려 더 복잡해요. 이게 4개, 5개 있다 보니까 이게 딱 짜여져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발주를 쓰면 이게 이쪽 줄이 이제 메인 공정이에요. 이 메인 공정. 메인 공정은 이제 프로필렌하고 아모니아하고 아까 산소 이게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반응기 급냉은 이제 급하게 냉각시킨다는 거죠. 급냉, 흡수, 해수, 정산분리, 건조, 제품 분리. 그래서 이게 반응기하고 이 급냉이 똑같은 쌍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투 트레인이 되어 있고, 이 투 트레인이 합쳐져가지고 이제 해수가 이렇게 한 트레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프로필렌이 C3, H6죠. 그죠? 아모니아하고 산소를 합치면 CH2, CHCn이라는 이게 AN이에요. AN이고, 요거하고 똑같이 아모니아하고 반응하면 HCn이 나와요. HCn은 아까 NaCn의 원료로 했던 거죠. 원료를 쓰는 거죠. 이렇게 또 반응을 하면, 여기 CH3, CN이라는 거, 이게 아세톤이든지. 이거 다 반응을 하면 부산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N 같은 경우는 한 75%, 아세톤은 8%, HCn은 한 10%,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에 맞게끔. 이 공정은 뭐야? 나머지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되겠지. 분리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요거만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게 A 공정이고, 이게 부산물이 나오는 거. 이게 부산 나는 게 청산 분리하는 게 있는데, 이게 HCN인데 청산이라는 게 HCN이거든요. HCN을 분리해서 요게 이제 그 가성소가 원료가 하나 더 돼요. 가성소를 집어넣으면 이게 반응하고 멸점하고 탈수하고 성형해서 HCN하고 NH에서 내시입니다. 이 HCN 공정도 이것도 1공정하고 똑같이 반응시키면 이 설러리 형태 나오고, 이 설러리 뽑아가지고 탈수하고 건조하고 물 분리하고 나중에 이게 파우더 같은 게 떨어지거든. 떨어지면 이걸 이제 이거 1공정은 칩 형태로 되는데, 이거 3공정은 성장 이렇게 알갱이 이게 브라켓 형태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알약 형태로 이렇게 그리고 AN이나 이 아세토 이런 건 다 투명한 이 액체 그거는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저 청화소다는 이런 그 물감 형태인데 약간 이게 이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알약을 형태로 되고, 그다음으로는 이렇게 가벼운. 메인 공정 보면 이제 이 세 개를 반응하면 이 반응기에는 이것도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해가지고 반응기 안에 이제 460도 정도 돼. 460도에 이 반응을 시켜가지고 반응기에서 나오고, 이 반응기 발열 나오면 스팀 나오겠지. 냉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물을 넣어가지고 스팀을 발생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검냉을 해요. 검냉을 하면 여기서는
암스라는 게 금능이라는 게 이게 아모니아를 항산으로 넣어가지고 반응시키면 암스라는 게또 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반은 아모니아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유한용이 이걸 원료로 해서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공룡하고 비슷해 똑같아요. 이거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정말하고 탈수 건조 이걸 쭉 해서 나오는 게 유황비유황. 이게 여기서 반응하고 남은 암모니아가 있을 거예요. 암모니아를 황산으로 중화를 시키는 요공정에서. 그래서 황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암모니아 설백이고 요걸 비료화하는 게 유황비유황.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항산공정이 있겠죠. 항산공정은 요구만 몰튼 설퍼를 가지고 기준을 해서 연소를 해서 산소 붙이고 물을 다시 집어넣고 해서 전환을 해서 하는 게 항산공정. 그러면 항산 나오는 거는 뭐 다시 여기다 항산 쓴다 했지.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산공정, 그다음 비료공정,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분명하면 이제 흡수해가지고 N을 흡수하고 해수를 하는 분리공정이 들어가면 여기서 해수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유기물이 여기서 다 흡수가 되고 흡수된 안 된 이제 그 가스 같은 거 있죠. 일반은 가스. 이거 보면 이제 산소가 되기 때문에 질소 같은 게 있겠죠. 그 가스를 다 어떻게 돼? 여기에 소화가 돼요. 소화가 되고 나머지는 유기물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유기물을 물에 이제 섞이니까. 그래 유기물을 넣으면 요걸 가지고 해수를 하는 거예요. 해수를 하면 요걸 끓여요. 끓이면 이 해수탑이 이제 110탄이 돼요. 수십 메다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분별 정도를 하는 거예요. 밑에부터 113도 모양 쭉쭉쭉 해가지고 위에는 70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상층부에서 A 같은 경우는 클렌저가 77도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상도로 하고 HCN은 27도 내려가지고 HCN하고 AN하고 섞여가지고 상층부로 해가지고 이쪽 타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세토 같은 경우는 한 80년도가 되겠죠. 중간에 빠져야 되겠지. 빠지는 존이 이걸 빼게끔 해서 이 아세토를 빼서 어떻게 돼? 응축하고 유수물 제거하고 정지하는 게 아세토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세토는 소각을 했는데 이걸 한 번 더 정지하는 공정을 통해서 아세토를 제품을 그리고 여기서는 해수를 하고 이제 해수 때문에 유기물이 AN하고 이제 HCN에게 분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있으면 이제 27도짜리 HCN 좀 하고 70m 되는 거 유기물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면 증산은 어떻게 살짝 온도만 올려주면 27도짜리가 3으로 가겠지. 그게 HCN입니다. HCN은 그래서 다시 응축해서 정산 공정을 정산을 NaCl 공정을 보면 이게 이 정산 분리. 그럼 상층부에는 HCN만 분리되고 27도짜리 끓으니까 밑에 그 AN 같은 78도 밀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70도 정도만 해보면 위에는 끓어가지고 HCN 분리되겠지. 그 밑에 거는 이제 AN 나오면 여기 이제 물하고 같이 이제 물은 또 안 올라가니까 물을 갖다가 이제 건조하는 건조 타워가 되겠어요. 물을 분리하고 그걸 제품을 하는 게 AN이죠. AN은 아크로레인이랑 옥사이드라는 구성도 있는데 이걸 이제 수지 타워가 있어요. 수지 타워 이걸 잡아줘요. 잡아주면 그것만 통하면 도순도 된다. 이게 보면 BJ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제품이 좀 없어가지고 판매가 필요하다 하면 이제 이 공정을 이제 정확하게 통해서 그 수지 타워의 어떤 형태. 수지 타워는 이 수지가 있는데 그 통과시키면 이제 잡아줘요. 잡아주는데 이 잡아주는 효율이 떨어지면 재생을 해야 되겠지. 재생하는 일정이라든지 그걸 만드는 게 저 친구예요. 용의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의 우리가 그 수지의 생명력이랄까 이런 게 좀 알아야 되고 이 이온이 이게 합착이 됐다는 거죠. 이온 합착되면 그 합착을 못하는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이 이온을 털어내야 되는 그런 게 그걸 재생이라고 해요. 그걸 재생하면 항산으로도 하고 하로 털어가지고 물 해가지고 하면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원 위치가 돼요. 그게 얼마에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이때 재생을 해야 되는 게 수치를 주는 게 그 은행도 사원이 하고 있고 그 어떤 형태라 이런 게 어떤 형태로 가고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필렌 아모니아 만들고 그게 다시 이 공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메인 공정은 이거고 여기에 부산물을 오는 게 이게 원료가 될 수 있는 공정, 연비료, 그다음에 아세토, 정화
정화도가 이렇게 된다. 이거는 단단도 수십 동안 이렇게 보시면 딱 짜여져 있는 거야. 이게 뭐 하나 트러블 된다 이러면 이게 못 돌리는 거야. 그죠? 이게 뭐 다운됐다 이러면 뭐 못 돌리는 거야.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상분장도 되게 이게 칼럼 안에 보면 이제 폴리만한 게 자꾸 누적이 돼가지고 이게 운전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청산탑 이게 칼럼은 청산에 대한 폴리만 이렇게 형성이나 이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증상 분리 공장은 청산타워에 이게 이 폴리만 많아가지고 익히다가 흐름이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면 백파가 못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타올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한 7, 8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해줘요. 그런 청소를 해주면 이 안에 이제 약품을 넣어가지고 청소를 하는 게 얼마 전 우리가 8월 초에 했어요. 작년 11월 달에 스타트를 해가지고 8월 초에. 노도가 낮으니까 한 9개월 정도 했는데 그 정도의 형태에서 정물 공정을 청소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정은 프로필렌 아모니아 프로이버스에 산소 반응시킨다. 아까 이게 이 공정의 이거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면 이게 AN, 이렇게 반응하면 HCN, 이렇게 반응하면 아세토니트릭. 그래서 75%, 요거 10%, 요거 한 8% 정도 되죠. 그거는 힘들다. 얘는 냄새는 뭐 굳이 맡을 필요 없는데 맡아 보면 약간 탁 쏘는 좀 냄새가 나요. 그리고 지금 보색이고 이제 클렌저는 70도 아까 이야기했죠. 이 정도. 이거 물질이고 이 정도는 ABS 수질해가지고 우리 가정용에 보통 그 같은 제품 그런 거 보면 뭐 냉장고 카바 이런 거 있죠. 세탁기 카바 있는 게 다 ABS 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 ABS라는 게 이제 아크릴리들이 부틸렌, 스틸렌 해가지고 세 개를 합치버리면 ABS 수지라는 거예요. 이 공정은 추가적으로 저 LG 나노에서 이렇게 만들고 가전제품 만드는 그런 공정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 개의 제품 중에 AN이 들어가야 됩니다. ABS 공정 가정용 쪽에 이제 뭔가 제품이 많이 활성화되고 내수가 좋고 이래버리면 당연히 우리도 좋겠지. 근데 지금 상태는 조금 이제 약간 그런 부분입니다. 사무실에 진짜 제품을 받아라든지 자동차 내 외장재 이런 거 있습니다. 아크릴 섬유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원료가 되는 게 아크릴은 스테레오에 쪽. 이 공정은 요거 이게 반응이 아까 포스타까지 투트레이 있고 여기 이제 합쳐가지고 페스타 정산분리 건조 제품이 반응계 보면 요 안에 AN하고 이렇게 집어있고 똑같이 이제 검증을 하고 여기서 항상 집어가지고 이게 암수가 나오겠지. 암수 나오면 유황비로 흡수하고 해수하고 이런 흡수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산분리하고 정산분리는 상부에 이제 지신이 분리된다. 지시 분리되면 아상소다 찍어내는 게 ACM 분리 된다. 그래서 물을 분리하고 제품으로 한 번 더 전제하는 게 이제 메인 제품으로 한다. 메인 제품은 탱크가 이 하선 공장 안에 있습니다. 앞들 저쪽에 하선 공장으로 해가지고 탱크 3개가 큰 게 있고 이거는 탱크로 해가지고 추가를 되고 그리고 파이프로 통해 가지고 구두에 또 우리가 터미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탱크는 아니고 임대를 하겠죠. 그 탱크에서 구두 쪽으로 가면 거기서 배를 실어가지고 옛날에 LG 쪽에도 많이 갔고 저기 수쪽으로 해가지고 LG가 이제 미수지 공정이 있거든요.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공단에 갈 때는 이걸로 작게 해가지고. 그래서 A공정은 이제 프로필렌 쪽에 보면 몸 반응이 이것도 촉매가 있어가지고 촉매가 프로다인 되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체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빨리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460도 되고. 이 몸 반응을 잡기 위해 가지고 물을 집으면 오히려 이제 물이 전기가 물을 이제 흡수하고 해수하고 그리고 분리하는 거예요. 정상 분리는 HC 아까 분리는 됐죠. 먼저 물 분리하고 제품을 이제 더블로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흡수탑에서 이제 반응하고 나오는 에카스, 그죠? 지수라고 이런 것까지 소화하기 위해서 소각하기 위해 가지고 보일러 쪽에 소각로가 있다.
아세톤 디테일은 이제 이것도 약간의 투명 액체인데 이거는 한 80도 넘게 글리템 있어요. 아세토의 농도는 이 이제 시약이라든지 제약용 용제로 쓰이고 그 유효 용제, 솔벤트 이런 데 있습니다. 실험실 이런 데가 약간 이 스탠다드 용제를 만들고 해가지고 아세토가 투명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아세톤은 지금 그 2011년도 때인데 10년도네, 10년도 스타트했는데 이거는 대만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만든 10년도에 3월달에서 performance를 하나씩 잡고 이제 내용당 맥스로 800분인데 얼마나 안 600분 정도 되고 지금은 뭐 400분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맞아요. 그리고 주원료 AM 공기에 있어가지고 아세톤은 지금 그 아까 해수탑에 들어올 때 그때는 한 4%가 돼요. 남은게 나올 때는 한 7%, 8%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제되고 물 빠지고 이러다 보면 그냥 작아져가지고 이게 3.4%에 성공했습니다. 그 제품만 99% 이상으로 해가지고 정화 그 정류를 해가지고 아세톤 니트를 만든다 판매처는 뭐 시약에 되는 데 쓰고 이게 뭐 제품은 현재는 드럼 9g 아이스 탱크 아세톤 공정은 이게 3.3에 4% 넣으면 이게 정류를 하는 거예요. 정류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이드에서 빠지는 게 딱 80도 되거든. 80도, 89도 이 사이드에서 빼가지고 여기서 다이제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CN기를 잡아서 그렇죠. NaCN 그 하듯이 CN기 잡게 해가지고 그 가슴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이 칼럼들을 통해서 이 칼럼은 아까 얘기했듯이 분별 종류 해가지고 온도에 맞게끔 빠지고 라이트한 거는 이제 여기가 3% 날아가겠죠. 이쪽으로 해서 날아가는 게 있고 그리고 조금 무거운 거 그죠? 안 되는 리퀴드는 이제 부상을 입는 것도 밑으로 빠지고 이런 형태로서 이 칼럼을 통해서 아세톤 니트릴 제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뭐 드럼을 하든지 이게 들어볼 때 알수록 오는데 그 영상 맥스가 800도니까 되게 짧게 쪽도 좀 가만하다고 얘기해 보시면 세포 공정이 칼럼이 이제 그 4개가 있어요. 4개가 칼럼으로 되어 있고 아까 다이제스트는 그 가성소도 해가지고 LG CN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CN이 있으면 안 되니까 CN을 NaOC를 해가지고 아까 NaCN 그 반응하듯이 그런 형태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밑에 바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나머지 거는 이 칼럼에서 이제 농도를 맞추는 거지. 아세트 농도를 맞추고 그 농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새로 베이킹이고 이게 트레이가 보면 형태가 여기 시브 트레이가 그냥 트레이 탕대기에 구멍이 뚝뚝 뚫려가지고 리퀴드 빠지고 베이퍼 올라오면서 유기가 되는데 이 밸브 트레이라는 건 이게 위에 그 홀 안에 이게 딱딱딱딱 할 수 있게끔 트레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베이퍼 앞면 밑에야 이게 열리면서 베이퍼 빠지고 리퀴드도 빠지고 그러니까 리퀴드가 양이 많으면 이게 닫혀버리겠지. 그 형태를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형태의 트레이가 밸브 트레이. 그리고 패킹이라는 거는 그냥 통째로 이렇게 통째로. 우리 트레이에 그 홀이나 이런 게 아니고 패킹 통째로 있어가지고 스펀지 있죠, 그죠? 스펀지처럼 이렇게 통째로 해서 뿌려주면 그 안에서 그냥 이 교류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게 그 액체나 고체의 이제 효율에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이 패킹이 좋긴 좋아. 근데 다만 이게 불순물의 이제 분리의 능력의 형태는 아주 이게 그 약간의 이제 이제 불순물이 있을 때 그 분리하는 데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뭐 아예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4%짜리 해버리면 그런 효과는 없겠지. 이게 고밀도의 어떤 그저 정제된 그 형태의 제품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이렇게 패킹이 타고 이게 45단 이 패킹 타워가 45단의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렇죠? 그런 형태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 NaCN입니다. NaCN은
그 NAC는 이게 뭐 전문 형태 이렇게 타블렛 이게 알약 같은 프로젝터 형태의 그 알약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밀가루처럼 파우더로 와요. 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성형을 하는 거죠. 롤이 돌아가면서 그 형태를 만드는 게 제품은 원래 가루예요. 가루인데 이게 형태의 성형을 하면서 있는 모양을 가진다. 냄새는 이렇게 나고 아무데나 가면서 이게 이동물이에요. 이거 기본적으로 CN, 사이나이드라는 때 CN에 있는 건 되게 위험. NaCN 마찬가지고 HCN 마찬가지고 그죠? KCN 정상각이 없죠. 이게 다 CN이 붙은 게 다 그런 행동. 근데 이거는 리퀴드 형태가 아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그 흡입의 어떤 형태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액체가 되는 거 있으면 CN에 흡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CN에 대한 우리 그 전쟁에 뭐 시아나이드 그 독가스라는 거 다 CN에 그 제품은 성분에서는 사실 핸들링 하고 그렇죠. 살충제라든지 뭐 그런 거 농약 이런 게 다 지금 그거네요. 농약 의약 제품 이런 거 원료로 다 써요. 금광석이라는 거는 이게 단강에 CN이 이게 뿌리면 이게 단강에 이게 금을 녹여요. 금을. 그래서 금 추출할 때 단강에 NaCN이 이렇게 사용돼요. 그래서 이 제품의 어떤 거는 저 외부 아프리카나 단강이 많은 그런 데 많이 수출이 된다. 이 금값이 오르면 이것도 좀 좋아지겠지. 지금 금값이 올랐죠. 그래서 이 가격이 좋고 그런 형태로. 근데 상호작용은 아이러니하게 AN이 좋으면 NaCN이 안 좋고 NaCN이 좋으면 AN이 안 좋고 이런 형태로 가는. 근데 그게 지금 어차피 HCN 나오는 건 AN에서 나오기 때문에 HCN을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AN을 해가지고 HCN 많이 나오게 하게 돼요. 그게 지금 아이러니한 거예요. 손해보면 AN은 손해보면서 NaCN은 지금 이런 형태가 빨리 조절해야겠죠. NaCN 농도는 있다. 공정은 이것도 공정처럼 반응하고 이게 물 증발시키고 결정하고 이게 결정하는 기술이 이제 믹서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연결을 시켜요. 연결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뽑아내가지고 탈수기 있죠. 센트리퓨지 짤순이 같은 물을 분리하고 물 분리가 어느 정도 된 거는 핫 에어를 해가지고 건조를 하고 건조한 거는 아까 브라켓 롤을 붙은 거 가지고 성형을 하고 성형한 거는 아까 알약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구성을 해주시고 그래서 50kg, 100kg 그 메커니즘은 그 HCN하고 운영식 합하면 NaCN이죠. 무디노 공정은 되게 단순하겠죠. 그래서 반응기도 이건 다 리퀴드 리퀴드 집어가지고 물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런 걸 정발하면 장수시키고 결정을 해서 문제도 보면 이게 반응기고 그죠? 반응을 하면 이게 반응액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여기서 이제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고 보내서 여기 이제 코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름을 줘서 이게 정발을 시켜요. 정발시키면 수분이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수분이 나가지고 어느 정도 그 수분이 빠진 거는 밑으로 떨어지고 그럼 여기서 슬러리가 형성돼요. 그다음에 이 앞단의 슬러리는 차곡차곡 이렇게 믹싱을 돌려가지고 더 응결이 되겠군요. 응결된 거는 이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원심 탈수기가 센트리퓨지가 좀 짤수기처럼 들어가면 여기서 막 돌아가지고 물을 빼주고 나머지는 수분이 빠진 파우더 같은 경우는 이 건조기 건조기 통하면 여기서는 핫 에어를 해가지고 한 200~300도짜리 에어를 가지고 확 불어주면 이제 파우더 막 섞이겠지. 섞이면서 수분은 또 다시 날라가고 이 파우더에 어떤 그 수분이 빠진 거는 밑으로 빠져가지고 오면서 이게 성형이
승인기에서 여기서 이제 이게 롤 있죠, 그죠? 이게 볼에 떨어지면 이게 띵 돌아가면서 이제 알약처럼 이렇게 띵 돌아가면서 이렇게 힌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로타리 스크린에서 이 로타리라는 거 스크린 돌아가는 거, 보통 스크린이 사이즈가 있거든요. 이 사이즈에 있으면 파우더 같은 거는 해줘야 되겠죠, 그지? 이걸 분리하고 파우더 같은 거는 빼고 알약 같은 것만 확실하게 빼서 분배를 통해 가지고 제품. 이 공정이 요게는 이제 그 1공장은 그냥 이게 성형의 형태는 없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는 그 그냥 공송 엔터가지고 팍 풀어가지고 그냥 파우더를 풀어서 제품에 이제 타워에 저장하는 그런 형태. 근데 우리는 NSC 같은 경우는 성형기 함유해서 가지고 파우더를 한번 이게 형태를 만드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유한비료도 마찬가지. 유한비료도 여기 근육에 있으면 여기서도 성형기는 없어요. 없고 근데 공송을 통해 가지고 그냥 저장 이게 하우스가 있거든요. 유한비료는 공송돼 가지고 하우스까지 이제 에어를 가지고 밀어서 이제 그 제품을 하는 가루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NC는 반응기, 전발기, 결정기, 요기스탱크, 정신분리, 금조기 이게 다 형태가 이제 반응을 하고 전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정한 색을 형성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오시분리 물을 분리하고 이거는 이제 그냥 수분을 해가지고 드라이어 쪽에 타들에 식어놓고 그리고 성경은 이제 NC는 조개탕에 넣어주고 조개탕처럼 정리해가지고 제품을 한다. 일단 스푼에서는 이제 그 입자 작은 거, 가루 같은 거는 한 번 더 이제 그 해소를 하겠죠. 저렇게 해소를 해서. 이거는 비료예요. 비료인데 이제 고양이에서 유실량도 해서 가지고 물에 잘 먹고요. 비료는 비료는 비료 형태예요. 똑같 비료인데 비료 들어가고 주소 아무나 비료 보는 게 그런 형태다. 그리고 약간은 노란색인데 요거 이제 이런 파우더 형태. 이거는 아까 건조기에서 나오듯이 무송으로 쫙 해가지고 이제 저장소에다 보관하는 가루 형태로 보관하는. 이거 출하는 이게 뭐죠? 파우더를 그걸 떠가지고 트럭에 실어가지고 출하거든요. 비료도 이런 비료는 오히려 좀 간단하죠. 이런 비료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게 반응기에서 나오는 그 암모니아하고 방사를 반응하는 암모니아 설페트라는 게 이게 CN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부산물이 있죠. 이거는 CN이 이게 위로 가면 다 죽잖아. 친구 여기 CN을 분리하는 공정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이게 고압의 분할에서 CN을 분리를 하고 분리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비료의 힌트를 갖춥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응기에서 반응하고 증발해서 결정을 하고 활소하고 건조하고 건조해서 이제 성형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공송을 통해 가지고 저장을 하는. 오히려 제네시보다는 조금 한 단계가 없으면서 좀 간단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공정은 화면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시험 분리를 해가지고 이것도 끓여가지고 이제 시험 분리하는 거야. 하고 정부에서 그걸 분리되면은 이게 이제 그 필터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분리만 해도 건드시고 그죠? 그리고 이게 볼트는 그 필터가 탱크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결정하시고 치거든요. 이게 여기는 반응이 어떤 쪽보다는 아무래도 설거지 자체가 이제 비료로 힘들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CM 분리하고 필터 파울린 그 분리만 있는 거 제거하고 그래서 결정을 가서 이걸 갖다가 센트리fu지 돌리고 이걸 다시 핫에어를 건조를 하고 드라이 해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공송을 통해서 이게 제장 탱크 베어라우스 쪽으로 그러면 잠깐에 이거 비료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료를 가지고 떠가지고 트럭에 집어넣고 트럭을 가지고 추가하고 이게 제품의 성상이 이게
다른데 어떻게 없는 거지. 우리는 트럭으로 해가지고 실어가지고 그걸 보내고 수출하고 있는 저 일본자 같은 경우는 통백에 받고 했는데 우리 그건 없고 그냥 바로 이제 차량으로 배출해요. 저장소도 뭐지 뭐 개방이 돼 있죠. 우리는 이제 저장 하우스에서 개방이 돼 있고 일본장 같은 경우는 저장 탱크 그 탱크 보관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인데 우리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다 그래서 비교는 시행테크버트가 있다. 이런 형의 중에 이제 시행이 안 되는 유기물을 분해하고 습산해가지고 반응 온도가 여기가 이제 200도 넘게 되면 이제 시행이 이제 전국적으로 풀려야 된다. 그리고 슬래지 비트에서 가지고 유한용액 중에 이제 촉매라든지 이렇게 강행 쪽에 N 쪽에 이제 캔치 금냉기에서 촉매도 넣는 거 같거든요. 촉매라든지 SS 그런 거 제거 그런 거 필터 통해서 이제 그런 거 제거를 한다. 순수 암스 용액만 뒤쪽 부담으로 갈 수 있겠다. 크리스탈 해가지고 주문 조건에서 정발하고 슬러리 만들고 유한 슬러리는 물을 제거해서 샌드필을 탈수를 하고 탈수한 거는 드라이 시켜가지고 파우더를 형성하고 요거는 다우 청소된 거는 이제 첨가로 보내는 아까 여기서 이런 형태 제품이 6개 있었는데 칼럼에 이게 그 정경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도입은 이번 맹 같은 솔루션 고순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수지만 타면 된다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NC나 FC와 또 연결을 마찬가지고 뭐 RCC가 되면 아세토, 방사능용 MEC 그래서 인산 생산 능력은 29만 톤, 4만 톤, 5만 3천 톤, 5만 5천 톤 그런 식으로 제품은 다 이렇게 된 형태로 제품을 주어질 거고 이제 다만 NC이나 기술 쪽에는 이제 아로마 이게 고체입니다. 용도는 약간의 성능 그러니까 성능은 지금 국제보다는 이게 잔인이 많고 이게 트러블도 다른 데보다 좀 있겠죠. 공정이 안 좋으면 청화소가 안 좋다. 이거 뭐 꺼야 된다. 왜냐면 이 청화소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요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지신 같은 경우 보일러 쪽에 소각하는 그런 루트가 있거든요. 이거 안 좋으면 보일러 쪽에 소각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가능해요. 비료도 마찬가지. 비료 함수가 발생했는데 진짜 이게 안 처리가 안 된다. 그냥 함수 보관 저장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가동하면서 추가적으로 해야 돼요. 아세토도 마찬가지. 아세토 이게 뭔가 안 좋다. 아세토도 우리가 초기에는 소각을 했거든요. 소각하면서 소각 라인 살아냈어요. 안 공정이 안 좋으면 A 공정에서는 아세토를 이제 소각하는 거예요. 황산은 이게 황산 공정이 안 좋다. 황산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외부 수입해야 되겠지. 그런 이게 뭔가 이 공정은 이게 6개 있는데 이게 뭔가 아부에 맞게끔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뭔가 이게 하나의 어긋나게 되면 모든 공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고 이건 증명이 가능한 이렇게 문제고 아세토, 노면비료, 이게 화석 쪽에서 본 건데 이거는 이제 칼라면 이건 정답이 이건 아니고 칼라면 제일 큰 게 이제 해수답이라는 게 이게 한 90m 정도 80, 90m 되는데 그게 트레이가 110단이 있는 거예요. 해수답에서 밑에는 110m, 120도 가까이 있고 상부에는 70도 정도 되고 칼라면 해수답에서 상부 쪽에서 이제 AN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의 정경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두 개가 있고, 연비료가 이쪽에 있고, 정화수가 항상
우리 성장은 여기 보면 이 도로로 해가지고 있고 여기 이쪽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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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편에 이게 우리는 성장 유틸리티 나오거든요. 이게 원수 순수 이 만든 공장인데 이 원수 공장 만든 게 이쪽에 가슴 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근무자들이 이거 보면 지금 이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요리 연결돼 있죠. 요거하고 여기 밑에 컬렉터 같은 거 지압을 투명하게 돼 있어요. 이 근무가 이게 화성의 섬유라든지 스팀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렇게 해서 이 땀을 해서 이렇게 건너가 있고 그래서 근무자들도 이렇게 이게 요소 이동해가지고 여기는 우리 여기에 이제 물 처리하는 이제 공정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이런 발끝가 여기 한 개 돼 있고 요 전문 쪽에 한 개 돼 있어요. 두 개가 배관으로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좀 벤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스팀이 남아서 벤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그림상 지금은 아스메스 이제 필요한 거는 스팀으로 가고 있고 이 스팀 벤트 되는 거는 성우가 이제 봄바람지 이런 걸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 벤트 되는 건데 발전을 또 하는 거예요. 발전 스티지 해가지고 발전해가지고 전기를 발생하는 그런 벤트입니다. 그래서 요 벤트하고 발전하고 이게 물려가지고 여기 벤트가 안 되게끔 발전을 가동을 하고 있는 벤트를 하고 일단 제조업화라든지 에너지 절감 이런 게 해가지고 되게 공장별로 많이 몸부림 치고 있다 이렇게 인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승쪽도 마찬가지로 공정 개선 잔잔한 공정 개선을 할 여력은 있을 거예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또 모르겠는데 이런 잔잔한 그런 에너지 절감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맞추는 것도 여러분이 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스팀 벤트라든지 물류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많이 부과가 시키고 하고 있는 부분이 항상 여러분 업무에서 이게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개선하는 부분이 가야 안 되겠지. 그리고 성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정의 어떤 큰 안정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더더욱 이제 현장을 이제 가고 이러게 되면 수경은 더더욱 그렇지만 제품의 특성을 알아야 이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말아야 되는 게 있을 거고 제품의 특성을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특성을 알아야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항상 현장의 어떤 안전관리 이런 부분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배우는 게 먼저 돼야 될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품의 핸들링하고 이런 부분 좀 인지를 좀 하고 어떻게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 이런 것 자체가 판단하는 건 이제 이런 것들 많이 경력이 좀 쌓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다른 경력을 이제 어쨌든 그 경력을 가지고 빠르게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억지로가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력이 가미가 돼야 됩니다. 이 교육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인지적이라든지 이런 게 그게 가미가 돼야지 그거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면은 1, 2 공장에서 성장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1, 2 공장 성장 올 그건 없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거 몰라요. AN 공장 같은 경우는 AN이 이제 이쪽으로 가슴으로 오잖아요. 당연히 어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당연히 그 연출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거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성이 있구나라는 인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소속 있는 공정에 뭐가 이거 위험하고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파악하는 게 이게 오히려 더 보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빼야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공정 성공해가지고 인지하면 뭐야? 인장이 적용돼가지고 얼마나 이게 뭔가 위험성이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인지가 돼요. 차곡차곡 배워가시면서 업무 능력이라든지 배우는 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 리가 없죠. 일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중요한 거는 좀다된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1, 2 공장을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하는 것만큼 설명드렸고 성장은 더더욱 이제 제가 더 아는 자료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자료는 어쨌든 많이 참고를 좀 하시고 보시면 여러분들 이 업무에 적응하는 데서 좀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보람을 찾고 하는 게 있으니까 분명히 누가 그냥 스스로 뭔가 만족해 주고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 노력이 가미돼야 되는 게